국경 이후의 세계 이민, 권력, 그리고 이동의 정치학. 제1막 국경을 다시 긋는 국가. 미국의 이민 정책 확대와 국제 반영. 국경은 지도 위에 그어진 선이지만 정치는 그 선을 넘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누군가에겐 기회의 문이고 누군가에겐 돌아갈 수 없는 벽. 2025년 12월 21일 미국은 다시 한번 그 선을 굵게 긋기로 선택했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날 백악관과 국토안보부는 2026년을 목표로 한 대규모 이민 단속 확대 계획을 공식 발표합니다. 이 발표는 단순한 행정 브리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세계에 던진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정책을 국가주권과 법치 회복이라는 언어로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파장은 국경을 훌쩍 넘어 중남미, 유럽, 아시아까지 연쇄적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계획의 규모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2029년까지 1,700억 달러 이민 정책 하나에 투입되는 역대 최대 수준의 예산. 이 숫자는 단순한 재정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민을 관리 대상이 아니라 안보 대상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정치적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신규 이민 단속 요원 채용, 도시와 산업 현장을 겨냥한 전방위 단속 확대, 그리고 새로운 이민자 구금센터 설립. 이 정책은 행정 조정이 아니라 국가의 방향 선언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제시한 명분은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불법 이민은 노동 질서를 무너뜨리고 치안을 위협하며 국가의 통제력을 약화시킨다. 이 문장은 미국 정치에서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익숙한 레퍼토리입니다. 그러나 2025년의 현실은 이 문장 하나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정책의 핵심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이민 단속 요원의 대규모 증원과 예산 확대. 이는 단순히 사람을 늘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연방정부의 행정력과 감시력이 공항, 공장, 농장, 거리, 그리고 개인의 일상 깊숙한 영역까지 침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기업을 향한 직접적 압박.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해 강력한 벌금과 형사처벌을 예고하면서 이민 문제를 개인의 불법이 아닌 경제구조의 책임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순간부터 이민은 사회 문제를 넘어 기업 경영과 시장 구조의 문제로 확대됩니다. 셋째, 기존 이민 절차 밖에서의 구금 추방 확대 가능성. 이 지점에서 논쟁은 폭발합니다. 법적 보호 절차는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행정 효율이 헌법적 권리를 잠식하지는 않는가? 특히 미국 농업서비스 산업은 이 정책에 직접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과일을 수확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건설 현장을 지탱해온 외국인 노동력은 미국 경제의 보이지 않는 기둥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책 발표 직후 농업단체와 중소사업자들은 즉각적인 우려를 표합니다. 사람이 사라지면 물가가 오른다. 현장은 이미 인력난이다. 이민 정책은 치안의 문제가 아니라 물가, 고용, 생활비의 문제로 곧바로 연결됩니다. 반대 여론도 빠르게 조직됩니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계획을 과도한 국가 권력 행사, 사실상 집단적 처벌이라고 비판합니다. 민주당계 정치인들은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계산이 정책을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논쟁이 이미 민심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민자 비율이 높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사이에 정치적 온도 차는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의 파장은 미국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중남미 국가들은 자국민 송환 증가 가능성에 외교적 긴장을 느끼고 있고 유럽은 미국식 강경 이민 정책이 글로벌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아시아 국가들 역시 이민 노동 협력 구조 전반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 인구 이동의 문제이며 인구 이동은
경제, 인권, 안보, 외교를 동시에 흔듭니다. 음악이 천천히 잦아든다. 내레이션. 미국의 선택은 하나의 정책이 아니라 하나의 신호입니다. 국경을 닫는 세계, 통제를 강화하는 국가, 그리고 그 틈에서 방향을 다시 정해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 2025년 겨울 이민 정책은 다시 한번 세계 질서의 균열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2막 떠나는 사람들, 밀려나는 국가들. 미국 이민 정책이 촉발한 글로벌 연쇄 반응. 국경이 닫히면 사람은 멈출까요? 아니면 다른 길을 찾기 시작할까요? 미국의 이민 단속 확대 계획이 공식화되자마자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워싱턴도 뉴욕도 아니었습니다. 그 반응은 미국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멕시코 남부, 과테말라의 고원지대, 온두라스의 빈민가. 미국의 정책 발표는 이 지역에서 하나의 소문처럼 번졌습니다. 이제 더 어려워질 거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이민은 언제나 정책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미국 국경을 향한 중남미 이주 행렬은 단순한 불법 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 붕괴, 폭력, 기후 재난이 한꺼번에 밀어낸 사람들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강경 정책은 이 흐름을 멈추지 못합니다. 대신 방향을 바꿉니다. 합법적 통로가 막히면 사람들은 비공식 경로로 이동합니다. 더 위험한 루트, 더 비싼 브로커, 더 많은 사망자. 중남미 국가 정부들은 이 상황을 외교적 압박으로 느낍니다. 미국은 송환을 요구하고 해당 국가들은 돌아온 이주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환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사회 문제의 시작입니다. 일자리는 부족하고 치안은 불안하며 국가 재정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 송환된 이주민은 다시 사회 불안의 진원지가 됩니다. 유럽은 이 장면을 남의 일처럼 보지 않습니다. 미국식 강경 이민 정책은 이미 유럽 정치에도 깊숙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극우 정당들은 미국의 정책을 하나의 모델로 제시합니다. 미국도 한다. 주권을 지키는 방법이다. 이민은 이제 정책이 아니라 정체성 정치의 핵심 도구가 됩니다. 누가 안에 있고 누가 밖에 있는가. 아시아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 동남아 국가들 노동력 부족과 인구 감소를 겪으면서도 이민에 대해 명확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은 이 질문을 아시아 국가들 앞에 다시 놓습니다. 필요하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민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령화 사회 전체가 마주한 구조적 과제입니다. 국제기구들은 경고합니다. 이민을 안보 문제로만 다루면 결과는 더 큰 불안정이라고. 그러나 정치의 언어는 다릅니다. 불안은 표가 되기 쉽고 단순한 메시지는 복잡한 해법보다 선거에 유리합니다. 미국의 선택은 하나의 정책이 아니라 연쇄 반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국경을 닫는 국가, 국경 앞에 쌓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국가들. 이민은 누군가의 선택이기 전에 누군가의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수단을 막아버릴 때 세계는 다음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제3막 재난은 국경을 넘는다. 기후변화와 선택 없는 이주의 시대. 이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사람들, 그리고 떠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21세기의 이민은 점점 더 두 번째 유형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기후 이주입니다. 2025년 북인도양은 그 어느 때보다 거칠었습니다. 연이은 사이클론, 기록적인 폭우, 해안선을 삼키는 해수면 상승,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태국,
이 지역들은 지도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사이클론은 바람으로 시작하지만 이주는 그 이후에 시작됩니다. 집이 사라지고 논밭이 잠기고 식수가 오염되면 사람들은 머무를 이유를 잃습니다. 이들은 이민자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공식 문서에는 피해 주민, 이주민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국경을 넘는 순간 그들은 다시 이민자가 됩니다. 문제는 국제법이 이들을 어디에도 완전히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치적 박해를 피해 떠난 난민은 보호 대상이 되지만 바다에 잠긴 마을을 떠난 사람들은 그 어디에도 명확히 속하지 않습니다. 기후는 총을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터전을 조용히 지워버립니다. 미국의 강경 이민 정책은 이 현실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정책은 불법과 합법을 구분하지만 기후는 그 구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남미 역시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농업이 붕괴되고 허리케인으로 마을이 사라진 지역에서 사람들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 결과 미국 국경에 도달하는 이들 중 상당수는 일자리를 찾아온 노동자가 아니라 재난을 피해온 생존자입니다. 그러나 국경에서 그 차이는 의미를 잃습니다. 서류가 없으면 모두 같은 이름으로 불립니다. 국제기구들은 경고합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의 기후 이주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숫자는 가상의 예측이 아닙니다.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인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동 자체보다 받아들일 준비가 된 국가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국경을 강화하고 유럽은 해상 봉쇄를 논의하며 아시아는 침묵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후 이주는 누군가의 정책 실패가 아니라 국제 협력 부재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이 문제를 미루는 데 익숙합니다. 기후 변화는 느리게 다가오고 선거는 빠르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국경은 인간이 만든 선이지만 재난은 그 선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이동합니다. 제3학 국경은 밥상 위에 있다. 이민정책, 노동력, 물가, 그리고 일상의 정치. 국경은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뉴스 속 장면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앉는 밥상 위에 올라옵니다. 미국의 이민 단속 확대 계획이 현실이 되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변화를 느낀 곳은 국경이 아니라 시장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농장, 텍사스의 육가공 공장, 뉴욕의 식당 주방. 이곳에서 사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외국인 노동력은 미국 경제의 조용한 하부 구조였습니다. 이들이 없으면 수확은 늦어지고 공장은 멈추며 식당은 문을 닫습니다. 정책은 불법 고용 근절을 말하지만 현실의 현장은 다르게 말합니다. 사람을 구할 수 없다. 임금을 올려도 지원자가 없다. 노동력의 공백은 곧바로 가격의 공백으로 이어집니다. 과일과 채소, 육류, 외식 비용. 통계는 천천히 움직이지만 체감 물가는 즉각 반응합니다. 이민 정책은 치안 정책이 아니라 생활비 정책이 됩니다. 미국 중산층 가정의 식탁 위에는 정치가 놓이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비싸졌지? 누가 이걸 결정했지? 이 질문은 투표소로 이어집니다. 정치는 국경에서 시작해 부엌에서 끝납니다. 이 현상은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럽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탈리아의 농촌, 독일의 제조업, 프랑스의 서비스업. 이민 규제가 강화될수록 노동력 부족은 더 심해지고 물가는 더 올라갑니다. 그러나 정치의 언어는 여전히 단순합니다. 외국인을 줄이면 문제가 해결된다. 복잡한 구조는 설명하기 어렵고 단순한 구호는 표를 모으기 쉽습니다. 아시아 역시
같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이미 현실이지만 이민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단어입니다. 미국의 선택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노동력이 필요할 때 우리는 어디까지 문을 열 것인가? 국경을 닫는다는 것은 단지 사람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의 흐름을 다시 설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의 결과는 항상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국경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방식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정치는 이 사실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제오막 국경 이후의 세계, 통제를 강화하는 시대, 인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모든 국경은 언젠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 선은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배제하는가? 21세기 초반 세계는 한 가지 선택을 점점 더 자주 반복하고 있습니다. 통제. 미국의 이민 단속 확대는 그 선택의 가장 분명한 표현입니다. 국경을 강화하고 서류를 요구하고 이동을 관리하는 것. 표면적으로는 질서를 위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다큐가 따라온 사람들의 궤적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떠나는 사람들은 정치적 계산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자리를 잃고 땅을 잃고 집을 잃고 미래를 잃은 뒤에야 움직입니다. 국경을 넘는 행위는 선택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정치는 이동을 범죄화하기 쉽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민은 불안과 연결되고 불안은 동원하기 쉬운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국경 통제는 안보의 언어를 입고 선거의 무기가 됩니다. 누가 우리 편인가, 누가 바깥인가. 하지만 세계는 이미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정책은 다른 나라의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한 지역의 재난은 다른 지역의 정치로 번집니다. 이민을 국가 단위로만 관리하려는 시도는 이 연결성을 외면하는 일입니다. 국제기구와 학자들은 점점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동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문제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이지 막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국제협력은 느리고 국내 정치는 빠릅니다. 선거 주기는 기후변화보다 짧고 재난의 시간보다 정치의 시간표가 우선됩니다. 그 결과 국경은 점점 더 높아지고 사람들은 점점 더 위험한 길을 택합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승리가 아니라 모두의 손실입니다. 음악이 아주 잔잔해진다. 내레이션. 이민은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의 문제이며 미래의 문제입니다. 국경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는 곧 어떤 세계를 원하느냐는 질문입니다. 닫힌 세계는 안전해 보일 수 있지만 고립된 세계는 결코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2025년 겨울 미국의 선택은 하나의 정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가 같은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이동하는 인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국경 이후의 세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세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